음악은 쿼드 606, 66 그리고 이제 FM4, 쿼드 67 쿼드 세트고요. 스피커는 마그나북스 스피커인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아마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그 애플 아이폰을 보는 것처럼 획기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던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빈티지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기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디오 유튜버를 조금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나요. 원래는 그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서 네이버에다가 영상을 띄우려는 게 이제 좀 되게 어렵거든요. 네이버는 네이버 영상을 띄우고 다시 또 글을 쓰려면은 또 편집하고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냥 유튜브는 핸드폰으로 바로 영상을 올릴 수 있으니까 쉽게 영상을 올리고 그걸 네이버에다가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올리는 형태로 제가 글을 써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늘어나면서 유튜브로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게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디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제 영상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좀 저렴한 기기들을 가지고 그 빈티지 오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안 좋은 댓글이 좀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웨스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림푸스 스피커 AR1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오디오에 대한, 특히 이제 빈티지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해당 영상에는 그렇게 이제 뭐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잘 안 달려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겠구나 하고서 소재로 삼았는데요. 왜 오디오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라는 사용기가 별로 없을까?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디오 사용기를 보면서 내 거 오디오 안 좋아 이런 사용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카페나 이런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봐도 대부분 자기 오디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가 너무 얼마나 좋은 걸 사고 얼마나 좋은 걸 듣고 있는지 이렇게 그런 글들이 주로 보이고, 자기 오디오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은 청음 후기를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음 후기는 아니지만 오디오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올리는 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후기 영상이 아니고 질문 영상이죠. 내가 이렇게 조합을 했더니 잘 안 되더라. 뭐 예를 들면 잡음이 난더라. 뭐 화이트 노이즈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데 미스매칭에 대한 후기를 거의 접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미스매치에 대한 얘기도 좀 쓰려고 하는데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기기들을 놓고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영상을 또 올리면 어느 누군가는 또 그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베스트 매칭으로 듣고 계신데 제가 그걸 흠잡으면 또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 제가 안 좋은 것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시면 뉘앙스상 제가 안 좋은 건 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정말 좋다고 얘기하지만 또 안 좋은 걸 과장해서 좋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이제 유튜버로서의 그 후기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제 물건을 좋다고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자기 물건 자랑하려고 한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합들을 해보고 그리고 좋은 소리가 나올 때 주로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저를 떠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왜 자신의 오디오에 대해서 이건 소리가 안 좋다라는 후기를 안 쓸까?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오디오 유튜버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직업적으로 자전거 쪽에 일을 해요. 자전거를 개발을 해서 자전거를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제 브랜드로 판매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동호회가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 좋은 단점들에 대한 후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이상만 가도 안 좋은 자전거에 대한 후기가 안 올라와요. 다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뭐 가는, 그야말로 이제 뭐 기함급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런 자전거는 아예 후기가 없고, 주로 이제 사진만, 그것도 이제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늘 뭐 라이딩 가서 커피 한 잔 마셨다 그러면서 커피와 함께 배경으로 뭐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딱 보인다든지 이러면 그 밑에 댓글이 막 주르륵 달리죠. 와, 이거 뭐 비싼 자전거 멋집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는 그 맛에 사실은 비싼 거를 사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비싼 자전거들은 정말 성능이 좋을까요? 제가 사실 이제 오디오 계기 때문에 오디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자전거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바꿔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자전거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오디오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디오를 가지고서 얘기하면 또 신뢰가 되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요, 정말 비싼 자전거이지만 사실은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 자전거하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하고 거의 구조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고, 프레임 자체의 무게도 똑같고, 물론 다만 구동계 같은 경우는, 구동계가 뭐냐면 이제 체인, 저기 브레이크, 뭐 페달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동계인데요. 크랭크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의 등급이 높아지면 이제 자전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등급차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임 자체가 똑같은데요, 구동계만 바꿔서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부품도 거의 똑같고 프레임도 완전히 똑같은데 브랜드만 다르기 때문에, 혹은 제조 국가가 달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자전거를 많이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든 자전거에 대해서 유럽으로 그 자전거가 수출될 때는 48.5%의 보복 관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00만 원에 만들면 유럽으로 갈 때에는 그게 185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보복 관세 외에 또 부가세와 또 그다음에 뭐죠, 통관하는데 필요한 뭐 배송료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쪽 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또 뭔가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유럽 브랜드가 동일한 스펙의 똑같은 자전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가져와서 유럽 브랜드를 붙이는 순간에 보복 관세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원가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100만 원의 자전거가 원가가 되면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그대로 한국에다 팔게 되면은 그거는 뭐 마진 붙이고 어쩌고 해도 200만 원이 될 텐데, 그게 유럽으로 가면 원가가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는 최소한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중국과 유럽 간에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오디오계도 아마 뭐 비슷한 상황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원가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브랜드 프리미엄도 있죠. 자기네 브랜드가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있단 말이죠. 브랜드 프리미엄에다가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우리가 중국에서 살 때는 정말 뭐 중국 브랜드로 저렴하게 할 때는 200만 원에 들어오는 것이 유럽 브랜드를 붙이면 최소한 500만 원, 600만 원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스펙의 자전거예요. 그런데 후기를 보면 그렇게 저렴하게 팔리는 자전거들은 안 좋은 그 성능적인 면에 대해서도 후기가 있는데, 비싼 자전거들은 일단은 그런 후기가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소비자들의 심리 속에, 이제 행동 심리학 속에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비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인정할 수가 없대요. 설령 사서 이 자전거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 좋지 않은 자전거를 1000만 원이나 주고 샀단 말이야.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산 자전거는 절대로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수록 이것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산 자전거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후기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또 그렇게 좋다고만 써도요 안전해요. 왜냐, 실제로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쉽게 사람들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좋다고만 써도 누군가 나서서 그거 안 좋은데 좋다고 썼어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비싼 자전거일수록. 이해되시죠? 오디오계도 비슷할 거예요. 오디오계도 제가 이제 돌려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디오계에서는 가격을 높이 올릴수록 호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제가 이제 빈티지 오디오를 주로 이렇게 하는데, 빈티지 오디오는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다음번 영상에 빈티지 오디오 하면서 겪었던 속상한 일들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빈티지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잘못 사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흥정하면서 어려웠던 경우도 있고, 팔고 나서 어려웠던 경우도 있고, 뭐.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티지 오디오가 조금 더 안전하다 혹은 가성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가격 거품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빈티지 중에서도 하늘 높게 가격이 치솟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빈티지라고 해서 다 빈티지가 아니거든요. 구닥다리인데 빈티지라고 껍질을 쓰고 있다가 사자마자 고장나는 그런 제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빈티지는 시간을 통해서 가치가 증명된 제품들이고요. 그것도 뭐 1년 사이에 증명된 게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서 가격이, 어떤 것들은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나중에는 거래가 아예 안 돼버리고, 근데 일부의 것들은 좋다고 평가받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오디오계의 그 거품, 품질에 대한 거품 또는 뭐 성능에 대한 거품이 빈티지보다는 확실히 하이파이 쪽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의견에 동감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너럴한 얘기니까 이 정도는 뭐 안전하게 그래도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기기 지금 소리 조금 더 들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라디오 소리고요. 1분만 더 듣고 영상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